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2, 여러분들 이제 후배들은 미적분 원 1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시 바뀌었는데, 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수학 2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앞에 두 단원이다. 함수의 극한과 연소. 거기가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지나가면 미분부터는 계산이에요. 미분부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극한과 연속 부분, 거기 특히 이제 복습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석이나 바이블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런 개념서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설명들 꼭 읽어보시고, 숙제로 문제만 풀지 말고 개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로만은 여러분들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정석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수원 수투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서 봐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적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은 미적분은 수원 수투 합쳐 놓은 거예요. 수원 수투를 합쳐 놓은 게 미적분이니까 그거를 수원 수투를 잘하면 미적분도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투 보죠. 그래서 극한의 정의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극한을 이렇게 써요. 리미트를 줄여서 LIM 이렇게 리미트 써주시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간다. 그래서 x 화살표 a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fx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b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는 노테이션인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x가 a로 갈 때 fx는 b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여러분들 이야기시켜 얘기하면, x가 a에 아주 가까워지면 fx는 b에 아주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뭐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해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은 x가 2에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나? x가 2.000001, 2.000001 또는 1.9, 1.99, 1.999 이렇게 x가 점점점 2로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어떤 값으로 가겠나? 5로 가겠죠? x가 2에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5로 갈 거고, 그럼 우리가 극한을 이렇게 써요.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은 5다. 이게 극한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해서 2년 돼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지금 수학을 하고 있네요. 그쵸? 10년 넘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수학의 용어들, 정의들을 막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가 이 극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극한의 정의가 x가 2에 아주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5에 아주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수학을 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수학의 정의에 가깝다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냐? 어떤 사람은 2하고 0.1만큼만 떨어져도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하고 한 0.00000001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수학에서 극한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 안에 이렇게 상대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x가 2에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5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매우 비수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수학과를 처음 가면, 수학과를 여러분들이 뭐 갈 사람이 없겠지만 수학과를 가면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거 증명하는 거. x가 2에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이 5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입실론 델타 방법이라고 하는데,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이거를 증명하는 게 수학과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얘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근데 증명이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수학과 애들도 1학년 때 입실론 델타를 배우면서 이 아이가 계속 수학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수학을 접을 거냐, 그게 이제 거기서 판단을 난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를 자기가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계속 수학의 길로 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생들에게 안 가르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극한은 지금처럼 굉장히 비수학적으로 x가 2에 가까워지면 x제곱 플러스 1은 5에 가까워진다, 굉장히 비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정의를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극한의 목표는 그냥 극한값을 계산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극한의 목표예요. 네. 그럼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럴 거면 대학교 가서 극한을 정의부터 해갖고 차근차근 다 가르치지, 정의도 대충 가르치면서 극한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수투의 핵심은 뭐냐?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건데, 미분 적분이 뭐냐? 다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모르면 미분 적분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극한을 정의까지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극한을 대충 계산하기끔만 만들어 놓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런 사연으로 우리 극한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기회가 되면 배우시도록 하고, 우리 수투에서의 극한의 목표는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극한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하죠. 비수학적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리고러스하게 따지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주어진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걸 배우겠다.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가 5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극한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x가 2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그럼 여러분들 보죠. 여기 2가 있으면 x가 2로 가까워질 때 2.001, 2.0001, 2.00001 해서 이 큰 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2로 다가갈 수도 있고, 큰 쪽에서 2보다 큰 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2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 1.99, 1.999 이렇게 2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커지면서 2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x가 2로 간다 그랬는데 x가 2로 갈 때 방향이 두 가지다. 큰 쪽에서 작아지면서 2로 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커지면서 2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서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걔를 어떻게 쓰냐? 얘를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렇게 쓰는데, a 플러스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a보다 큰 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a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오른쪽에서, 2보다 큰 거니까 우리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이 큰 거죠. 예, 그래서 2보다 큰 쪽,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우리 a 플러스 이렇게 극한을 쓰는 거고, 이 아이를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우극한. 예, a의 오른쪽에서 점점 a 쪽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a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이거를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한다. a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히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때, 그래서 a에서의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값이 같으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보내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보내든 그 값이 같으면 아까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나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나 fx가 b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x가 a로 갈 때 fx는 b로 간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x가 a로 갈 때 fx는 b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b로 간다, b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의 센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여기 예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보시면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방금 말했죠.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든 아니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든 이 극한값이 똑같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들이 같을 때 그때 우리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여기서 다시 위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죠. 네. 그래서 뭐 극한을 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가올 텐데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극한의 정의는 매우 비수학적이다. 매우 비수학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의를 이상하게 뭐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하지만 얘가 정의가 비수학적이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가 a로 갈 때 fx가 b다 이렇게 됐을 때 x가 a로 간다고 했잖아요. x가 a로 갈 때 절대 x는 a는 아니에요. a에 가까이 가는 거지 a는 절대 아니다. a는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x가 a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다. 0 플러스 쪽에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에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한다. 극한의 정의가 매우 비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극한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x가 a로 갈 때 절대 x는 a는 아니다. a는 아니고 a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a는 아니고 두 번째 x가 a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다.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한다. 두 가지를 아시면 되고 예제에서 우리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fx는 x가 1보다 클 때는 얘예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저 fx 자리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는 얘를 써줘야겠죠. fx가 얘니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니까 x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4x 플러스 3이래요. 그래서 fx의 1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구하면 얘가 되겠다.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x가 0.9, 0.99, 0.99999 이렇게 가까이 가면 4x 플러스 3은 어디에 가까이 가겠나요? 7이 되겠죠? 우리 x가 1에 가까이 가면은 4x 플러스 3은 7에 가까워질 거고 그 다음에 얘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은 x제곱 플러스 a제곱 x 빼기 a는 어디가 되겠냐? 1 더하기 a제곱 빼기 a로 가까이 가겠죠. 그럼 말했죠.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정의가 뭐냐?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자극한이 같을 때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자극한이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때 우리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저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 되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저 극한이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트를 진짜 생으로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이거 정석 잘 읽어봐야 돼요. 앞에 내용. 여러분들 그 여름방학 짧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그거 좀 읽어봐라.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단원의 목표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극한값을. 그럼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뭐냐?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 그럼 보죠. 자, 해볼게요. fx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가 a일 때 그럼 x를 a로 보내면 fx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x가 a에 아주 가까워지면은 fx 값은 y 값이죠.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까워져. 어렵지 않죠? 네.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얘는 어떤 애냐?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1이고 여기는 0,1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fx의 극한값 얼마 되나? 1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1번 1, 2번 2, 3번 없다). x가 0.1, 0.01, 0.00001 되면은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자, x가 0.1이다. 그럼 0.1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y 값은 여기 있겠죠? x가 0.01이다. 그러면은 뭐 x가 0.01 여기 있겠죠? x가 0.00001이다. 그럼 y 값은 여기 있겠죠? 네,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점점점 다가가면 y 값은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2로 다가가는 거야. 2점으로 다가가는 거야. 2점으로. 뭐 이해되나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fx의 극한값 뭐 되나요? 1이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x에다 마이너스 0.001을 넣던 x에다 마이너스 0.001을 넣던 x에다 마이너스 0.00001을 넣던 y 값은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자극한이 달라요.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자극한이 다르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 그 값이 서로 같아야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 아이의 그래프는 절대값 x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0,1을 지나요. 그러니까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 식으로 쓰자면 x가 0이 아니면 절대값 x고 x가 0이면 1이에요. x가 0이면 1이에요. 예,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fx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나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얘를 따라가니까 0에 가까워지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얘를 따라가니까 0에 가까워지죠. 네,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든 fx의 값은 0으로 가는 거죠. 0. f0은 얼마인가요? f0은 얼마인가요?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얘네들이 다르다고. 여러분들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항상 같은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fx는 0에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은 0이지만 f0 값은 얼마냐? f0 값은 1이죠. 예,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은 게 아니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아지는 애를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연속함수.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한값은 함수값이랑은 달라요. 함수값은 딱 x에다 개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냐 이게 함수값이고, 극한값은 x가 a에 다가갈 때 fx 값도 어디에 다가가냐, 어디에 다가가냐를 찾는 거지 그 값이 정확히 얼마냐를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 1-1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극한값을 구해라 하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프를 주고서 fx의 그래프를 주고서 극한값을 찾아봐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되겠다. 그럼 얘가 정석이니까 처음부터 약간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0부터 2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0부터 2 사이에서 저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뭘 구해라?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럼 보죠.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얘를 따라갈 거예요. 얘를 이렇게 따라가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y 값도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1이에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fx는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는 2가 맞나? 여러분 정석책 준 거 기본 문제 1번 보세요. 1-1번에 이거 문제 맞나 봐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1번 문제 똑같나요? 마이너스 1인가요 앞에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오타예요. 왜냐면 1하고 2만 있으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1하고 2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나와 있죠? fx의 그래프가 0부터 2 사이밖에 안 주어졌어요. 근데 요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요 조건. 얘가 뭔가요?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기함수.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은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다 이렇게 부르고 기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래프만 있어도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래프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래프는 얘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게 우리 좋아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fx가 기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그래프만 나와도 우리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그래프 바로 걔를 활용해서 그려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럼 보죠. 그럼 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은 얘를 따라가겠죠. 얘를 따라가니까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1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도 1 이렇게 되는 거고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면 얘를 따라가겠죠. 얘를 따라가니까 y 값이 2에 가까워지겠죠. 2에. 그래서 앞에 건 1 되고 뒤에 건 2 되고 얘는 3 되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요 아이가 뭐 앞장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1-8번이죠. 그래서 제가 정석의 순서는 좀 무시하고 제가 가르치는 흐름에 맞춰서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 1-8번도 fx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gx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g of fx. 그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조사한다. 그럼 내가 x가 1로 갈 때 g of fx의 극한값을 이제 조사를 하려면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이걸 구해야 돼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그때 각각 쟤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간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같아야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본다. 얘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x가 1로 갈 때 g of fx니까 우리는 x가 이렇게 됐을 때 fx의 범위를 먼저 살펴봐야죠. 자, 우리 fx가 1번 그래프예요. 1번 그래프. 그러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fx 어디로 가나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fx 얘를 따라가니까 fx 0으로 가는 거죠. fx 0으로 가요. 그럼 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0 플러스인가요? 0 마이너스인가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y 값이 0보다 크죠?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0으로 간다만 하시면 안 되고 얘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고 있다.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얘를 따라가니까 이때도 fx는 0으로 가죠. fx는 0으로 가지만 y값이 지금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네, x 지금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0으로 가긴 가는데 0 마이너스.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따지시면 되고. 그럼 이제 g of fx 따져봐야죠. f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요. 그럼 보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g of fx는 요 x 자리에 지금 fx가 있는 건데 요 f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얘를 따라갈 거예요. 얘를 따라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 1로 가겠죠. 1로. 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1 플러스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그럼 g of fx는 요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얘를 따라가겠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되냐?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 값과 1에서의 자극한 값이 서로 달라요. 서로 얘는 1이고 얘는 2고. 예,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기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 큐 해보죠. 얘를 지우고 이제 fx가 두 번째 모양이에요. 두 번째 모양.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볼게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fx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죠. 0보다 커 작아? 크죠? 네,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얘를 따라갈 거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얘를 따라가는데 얘를 따라가나 둘 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땐 둘 다 얘예요. 둘 다. 그쵸? 네,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든 얘를 따라가든 y값은 점점점 0으로 가고 있고 y값은 점점점 0으로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 플러스다.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우리 g of fx는 f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얘는 둘 다 1로 가겠죠. 네,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도 1이고 1에서의 자극한도 1이니까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이때 수렴한다.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fx 뭐 되나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간다. 1.1, 1.01, 1.001 이렇게 되면은 fx는 어떻게 되는 건가? fx는 0으로 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f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나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0인가요? x에다 마이너스 1.001을 넣던 1.0001을 넣던 1.0001을 넣던 여기서는 fx의 값이 그냥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든 얘는 0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땐 그냥 0이야. 그냥 생 0. 0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fx의 값이 그냥 쭉 0이죠. 예. 그러면 g of f0 이때 얘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0이에요. 0. 예. 그럼 g0은 얼마냐? g0은 2죠. g0 값은 g0 값은 2니까 얘도 2고 얘도 2고 0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fx가 그냥 0으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값을 판단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뭐 그냥 하하하고 이제 하고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는 다 합성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서 합성함수의 수렴과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는 차근차근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자극한 그래프를 활용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극한값 계산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메인은 뭐냐? 부정형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부정이라는 말을 몇 번 듣는데 제가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명제에서 나왔던 그 부정만 긍정의 반대말이고
긍정이 반단 말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부정형, 부정방정식, 부정적분 할 때도 부정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부정이 뭐였냐?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가 부정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의 극한을 계산할 거냐? 이렇게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을 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정형이 왜 부정형이라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제곱,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 더하기 x분의 3x 3승 더하기 5x, 이런 애들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애들. 그럼 x가 0으로 가면 분모 뭐로 가나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 0에 가까워지죠? x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선생님,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x가 지금 분모에 있는데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수를 정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극한할 때 얘기했죠? 극한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x가 a로 갈 때 절대 x는 a는 아니에요. a에 가까워지는 거지 a는 절대 아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애가 얼마든지 정의될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 x 0은 아니에요. 0.00000001 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은 아니니까 우리가 분수식을 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x가 0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얘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죠. x가 0이 아니니까 약분시켜도 상관없고, 그럼 얘는 극한값 2죠. 네. 얘도 x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얘는 0분의 0꼴인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늦게 온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또 막 학교가 늦게 끝나서 늦게 오고 피치 못하게 늦게 온 거냐? 그냥 늦게 온 거냐? 졸업사진 찍느라고 늦은 거야? 극한은 알지 않아? 극한은 안 둬도 되지 않나? 모르겠네. 그래서 2번의 경우도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얘를 계산은 우리가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얘도 x가 0으로 갈 때 0은 아니니까 얘 하나 약분시켜 줄 수 있죠? 그러면 2x의 극한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2x의 극한을 구하면 얘가 0 되는 거예요. 얘도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x를 약분시키면 얘 x 플러스 1 되고 3x 제곱 플러스 5 되니까 얘를 0으로 보내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5로 가고, 그래서 얘는 5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세 개가 모두 다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지만 극한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른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에 0분의 0꼴 여러 가지 부정형이 나올 텐데, 그럼 부정형이 나오면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는 정형의 형태로 변형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 극한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 극한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이 뭐냐? 그래서 말로 하면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을 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에 수렴을 하면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들에 수렴한다.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를 해도 극한값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 한 거에 수렴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언제? 이때. 우리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gx가 베타에 수렴을 하고 fx가 알파에 수렴하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도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려면 요 조건이 있어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gx분의 fx도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함수들을 사칭 연산한 것도 그냥 수렴값들을 사칭 연산한 거에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씩 연습해보죠. 우리가 방금 해봤지만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그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인수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인수들을 약분시켜서 없애준 다음에, 그래서 걔가 부정형이 되게 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보면 그만. 자, 내가 이하의 극한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다 2를 넣어보고 여기다 2를 넣어보겠죠. 왜?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냥 걔네들 더하고 빼고 나눈 거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나누면 되니까. 그럼 x가 2로 가면 얘 0으로 가고, x가 2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x가 2로 갈 때 분모도 2로 가고 분자도 2로 가니까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하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x가 2로 갈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인수가 분모 분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다. x에다 2 넣었을 때 0 되는 애들이 분모 분자 이렇게 존재하니까 우리 얘네들 약분시키고, 왜? x가 2로 갈 때 x는 2는 아니에요. 2는 아니니까 x-2가 0은 아니고 얘가 0은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겠죠. 그럼 x 플러스 2의 극한 구하는 건 똑같아요. x가 2로 가면 x 플러스 2는 어디로 가겠나요? 4로 가겠죠? 간단해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x가 1로 가면 분모 뭐 되나요? 0 되죠? x가 1로 가면 분자 뭐 되나요? 0 되죠? 예, 그래서 얘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이런 부정형은 0이 되게 하는 인수들을 없애준 다음에, 그래서 얘도 제가 x제곱으로 묶으면 x-1이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1이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x-를 약분시킨다. 분모 분자에 있는 x-를 약분시키면 얘가 남게 돼. 그럼 x가 1로 가면 얘는 2로 가고, x가 1로 가면 얘는 2로 가고, x가 1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예, 그러면은 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나눈 것도 각각의 극한값들을 나눈 값에 수렴한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 기본문제 1번에서 3번도 x가 9로 간다.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준다. 그럼 분모 뭐 되나요?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은 분모는 x-9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약분된다. 얘들 약분되니까 우리가 9를 넣어주시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겠냐? 6에 수렴하는 거. 이렇게 0분의 0꼴은 다 이래요. 네. 얘도 x에다가 0 넣으면 분모 0 되고 x에다 0 넣으면 분자도 0 되죠.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못 없앤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분자의 켤레를 곱해준다. 분자의 켤레를. 그럼 분모에다가 루트 2x에다가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1을 곱해주시고, 분자에도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1을 곱해주시면 여기 x가 남겠죠. x가. 그럼 x 약분시키고, 그런 다음에 x에다 0 넣어주신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분자는 1이고 분모는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4분의 1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다 쟤를 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거꾸로 해보죠. 세 제곱근 x를 3승하면 뭔가요? x죠? 그러니까 요 x가 바로 얘 3승이에요. 얘 3승. 그리고 8은 얘 3승이죠. 그럼 우리 x 3승 더하기 y 3승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x 3승 더하기 y 3승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 세 제곱근 x 플러스 2에다가 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얘 플러스 얘.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게 a 3승 플러스 b 3승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한 거죠. 그럼 얘 약분된다. 얘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x에다 이제 마이너스 8 집어넣으시면 분모는 1 된 거고, 분자는 x에다 마이너스 8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니까 4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4 되고, 얘 12. 그냥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 이런 기호를 우리 무한대. 무한대. 네. 인피니티. 어벤져스 있잖아요. 인피니티 워. 무한 전쟁. 그래서 얘가 무한대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이런 게 아니라, 무한대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값이다. 엄청나게 큰 값.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 뭐 되겠나?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x가 엄청나게 커지면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지나?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1조분의 1, 10조분의 1, 1000조분의 1 하면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얼마야? 여러분들은 x분의 1의 그래프를 알잖아요. x분의 1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x가 엄청나게 커져. 계속 커져. 그럼 y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져? 0에. x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분수는 0에 가까워질 거야. 맞나요?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하면, 예. 얘가 x축과 만나진 않고 x가 커질 때 점점점 x축에 다가가는 이런 그래프가 x분의 1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10에 10에 10승이 있어. 그럼 뭐가 되겠나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0에 10에 10승의 그래프는 뭐가 되겠나요? 0 되겠죠? 예. 얘가 아무리 커도 유한값이 10에 10에 10승은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유한값이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럼 두 번째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제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해줄게요. 네.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버려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2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그럼 x가 엄청나게 커지면 y값 어떻게 되나요? x가 엄청나게 커지면 y값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x가 엄청나게 커지면 y값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도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부정형이에요. 값이 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정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제 부정형이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극한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정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애들은 보통 어떻게 구해주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예,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게. 제가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얘는 x분의 2가 되고 x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3 되고 x분의 2가 되고 x제곱분의 1이 돼요. 자, 하나씩 해보죠.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2 뭐 되나요? 방금 해봤죠? 0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분의 1 뭐 되나요? 0 되죠? x제곱분의 1 0 되죠? 얘 0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 다 0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냐? 3분의 0만 남죠? 얘는 0이죠. 되나요? 두 번째, 얘도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배우신 대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예,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0 되죠? 0 되죠? 0 되죠? 0 되죠? 그럼 뭐만 남냐? 아, 얘 2분의 5분. 되나요? 그 다음에 얘도 분모의 최고차항 1차식이니까 얘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 분모의 최고차항 x로 양변을 나눠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네요. 그쵸? 그러면 분모는 3으로 가고 분자는 어디로 가나요? x가 무한대로 가면 4x-3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죠. 예, 그럼 3분의 무한대가 뭐겠나? 무한대죠. 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걸 3으로 나눠도 엄청나게 커져요. 예, 그래서 얘가 무한대. 그래서 1, 2, 3번이 다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해봤는데 얘 앞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만약에 fx가 ax의 n승 이렇게 생긴 n차식이고 우리 gx가 뭐 bx의 m승 이렇게 생긴 m차 다항식이다. fx는 n차 다항식이고 gx는 n차 다항식일 때 이 아이의 극한값이 결정이 되어 있다. 어떻게 되었냐? m이 더 클 때 m하고 n하고 같을 때 m보다 n이 더 클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극한을 구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보시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0에 수렴하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언제 무한대냐? A, B가 부호가 같으면 무한대로 가고 A, B 부호가 다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분모 분자의 차수를 살펴보시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0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원래는 이렇게 해서 구한 건데 얘를 이제 정리한 게 지금의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의 식을 적용을 해보면 1번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2번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수렴한다. 3번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뭐 되나요? 무한대에다 루트 씌워도 무한대겠죠? 엄청나게 커진 거에다 루트를 씌워도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분자는 2가 되겠고 분모는 얘를 이렇게 x로 나눠줄 텐데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x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0되고 얘 0되잖아. 얘 0되고 얘 0되니까 우리 분모는 1만 남고 분자는 2가 남아요. 그래서 2 이렇게 수용. 그럼 1번이랑 2번이 다른 점이 뭔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똑같은 다음에 x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뭐 마이너스 100만 분의 1, 마이너스 1000만 분의 1, 마이너스 1억 분의 1, 마이너스 1000억 분의 1 하면 얘는 뭐가 되겠나요? 똑같죠? 우리 x분의 1의 그래프 알고 있잖아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엄청나게 작아져도 y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대로 1번과 똑같이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다. 그럼 얘 0되고 얘 0되니까 얘도 2에 수렴한다. 이러면 틀려. 이러면 뭐가 틀릴까?
2를 루트로 나타내면 뭔가요? 루트 4. 루트 4. 2를 루트로 나타내면 루트 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루트로 나타내면 뭔가요? 마이너스 2를 루트로 나타내면 뭐예요? 물어보면 뭐 한 뭐 반은 뭐 i 나오고 뭐 난리 치는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루트 4잖아요. 그러면 x를 루트로 나타내면 뭔가요? x를 루트로 나타내면 뭐예요? x를 루트로 나타내면 x의 제곱인가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안 나오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나왔을 때는 얘를 루트로 바꿀 때 잘 바꾸는데 이렇게 문자가 주어졌을 때 x를 루트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루트 x 제곱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을 할 때 사실 어떻게 한 거냐, 분모 분자를 이렇게 x로 나눠준 거잖아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x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을 루트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놓고 얘를 루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계산한 게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거든.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나온 거예요. 이런 계산 과정을. 그럼 이 계산 과정을 할 때 내가 얘를 뭐로 만들었냐? 얘를 얘로 만들었어. 얘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랑 루트 x제곱이랑 똑같아요. 왜? 양수니까. 근데 우리 x제곱이 루트 x가 될 때는 언제냐?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바꿔야죠. x를 루트로 바꾸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이렇게 바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얘를 변형을 한다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가 루트 x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요. x가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꾸니까 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돼서 얘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수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보던 모의고사 시험을 보던 짧은 시간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음수니까 얘를 루트로 바꿀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 신경 쓰면서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극한은 치환을 통해서 무한대로의 극한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래야지 우리 루트를 계산할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냐 안 붙여주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x를 루트로 바꿀 때 그냥 루트 x 제곱이 될 거냐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이 될 거냐 x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x가 양수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극한은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고 그래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럼 내가 x를 마이너스 t로 바꿨으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고 x를 마이너스 t로 바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고 x에다 마이너스 t 넣어주시면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럼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만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예, 됐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죠. 우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무한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부른다고 했고 얘 상대되는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x가 y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무한소라고 해요. 0에 가까이 가는 거. 0에 가까이 가는 거. 그럼 제가 뭐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제곱분의 1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x는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x는 0으로 가고 x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는 0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얘가 뭐가 될지 몰라요. 이것도 부정이요. 하나는 0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얘가 뭐가 될지 모른다. 얘가 힘이 더 세냐 얘가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뭐 1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얘 알잖아요. x 곱하기 x 제곱분의 1이 뭐예요? x분의 1이잖아요. x 곱하기 x 제곱분의 1 얘 약분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얘는 x분의 1이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x가 0.1, 0.01, 0.001, 0.000001 하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x분의 1 그래프 알잖아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x분의 1 어디로 가? 무한대. x분의 1 그래프 알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y값은 점점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되나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제가 똑같이 쓰는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가우스 x 곱하기 x제곱분의 1. 예, 해보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가우스 x 뭐가 되나요? 0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0 곱하기 무한대 꼴. 근데 x하고 가우스 x하고 차이가 가장 커봤자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x 빼기 가우스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가우스 x가 의미하는 게 x의 정수 부분이거든요. 그럼 x 빼기 가우스 x는 x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고 소수 부분은 0보다는 커 나갔고 1보다는 작죠? 예, 그래서 x 빼기 가우스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x하고 가우스 x하고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아까 방금 극한을 계산했지만 얘가 0으로 갈 때 얘를 극한값을 x 곱하기 x제곱분의 1을 한 게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가우스 x하고 x가 1도 차이 안 나요. 그럼 가우스 x하고 x제곱분의 1을 곱해도 아 얘랑 별 차이 없이 무한대로 가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극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극한이 의미하는 게 뭐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이 값이 어디로 다가가냐 이거잖아요. 자, 해볼게요. x에다 0.1 넣어요. 그럼 얘 뭐 돼? x가 0.1이에요. 가우스 x 곱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인가요? 가우스 0.1 얼마야? 0. 가우스 0.1 0이잖아요. 예. x제곱분의 1은 0.1의 제곱이니까 100 되겠죠? 100 곱하기 0이 얼마야? 0. 가우스 x에다 0.01 넣으면 0. x에다 0.001 넣으면 0.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x의 그래프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했으니까 다 기억을 하겠지만 우리 가우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1까지 다 0이고 1부터 2까지 다 1이고 2부터 3까지 다 2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다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x가 1보다 작아지는 순간 가우스 x는 뭔가요? 0이에요. 0, y는 x는 어떻게 되냐?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은 y 값이 점점점 얘를 따라서 0보다 큰 쪽에서 y 값도 점점점 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우스 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가우스 x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0이에요. 그냥 0.
잘 알겠나요? 얘는 그냥 0이고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애예요. 그냥 0은 무한대 100승을 곱해도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소와 0을 구별해야 됩니다. 0으로 가는 애냐 0에 다가가고 있는 애냐 얘는 진짜 리터럴리 0이냐 예, 0에다가는 뭘 곱해도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볼 것도 없이 얘가 무한대 100승으로 가더라도 여기 x에 200승이 있어도 x에 200승분의 1이 있어도 0.1에 200승분의 1승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겠죠? 예, 이게 있더라도 얘가 0인데 뭐 0 곱하기 100만을 하든 0 곱하기 1억을 하든 0 곱하기 1000억을 하든 다 0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르다. 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당연히 0에 다가가고 있는 애고 얘는 x가 0으로 갈 때 그냥 0이다. 예, 그냥 0이라는 건 뭘 곱해도 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쟤를 잘 구별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극한들은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들이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이제 정형으로 바꿔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른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나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0은 방금 말했듯이 얘는 무한소죠. 0에 가까이 가는 애. 진짜 0이 아니라 진짜 0은 우리 방금 봤지만 뭘 곱해도 0이에요. 그럼 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1이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빼기 1 뭐 이런 게 돼 있다. 그럼 얘 어디로 가겠냐?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내가 얘가 뭐로 갈지 모르니 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 제가 x 3승으로 묶어 볼게요. x 3승으로. 그럼 얘는 2 되고 x분의 마이너스 4 되고 x 제곱분의 5 되고 x 3승분의 1 되죠. 그럼 해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 3승은 무한대로 가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x 3승은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뭐가 되겠나요? 얘는 어디로 가겠나요?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2로 가겠죠.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애랑 2로 가는 애랑 곱하면 뭐가 되겠나요? 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x가 무한대로 가면 제 무한대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해 주냐? 얘를 1분의 얘로 보시고 1분의 얘로 보시고 분모 분자에 얘 켤레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x 되고 분자는 얘제곱 마이너스 얘제곱이니까 3x 플러스 4 된다. 우리가 좀 전에 풀어봤던 것과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준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시면 분자는 뭐가 되냐? 3 더하기 x분의 4. 분모는 뭐가 되냐? 우리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고 x로 나눠줬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0 되고 0 되고 0 되고 루트 1 더하기 1분의 3이거든. 2분의 3. 한번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은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 어디로 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 0서 이 극한값이 뭐가 되겠어? x가 0으로 갈 때 2의 x분의 1승 더하기 1분의 1 이하의 극한값이 뭐가 될까? 0.
이거를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6명은 0, 한 3명은 뭐라 그러더라? 1이라 그러나? 그리고 1명 정도, 10명 중에 1명도 아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똑바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왠진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x가 0으로 가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 뭐가 되나? 몰라? 없다는 거야. 그래. 없죠? 왜? 여러분들 몇 번을 그렸잖아요. x분의 1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x분의 1은 뭐가 되냐? 무한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극한을 구할 때 보시면, 제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 2의 무한대수는 더 무한대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0의 수렴.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수함수 그래프 알잖아요. y는 2의 x승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냐? 0에 수렴. 그럼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는 1분의 1로 가서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x가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무한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다르다.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저런 거 계산할 때 주의해줘라. 그래서 제가 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뭐 여러분들 처음 하지만 8월 1일에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나. 얘는 뭐가 되나요?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요. 그쵸?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를 곱한 거예요. 0으로 가는 애를. 그럼 뭐로 줄여?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없고 얘를 변형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을 합친다. 얘 통분해 주시면 분자 뭐 되나요? x 되죠? 그래서 얘 이렇게 약분된다. 약분되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고. 극한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처음 보는 학생들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꼭 복습을 하고, 정석책 잘 읽어보고, 뭐 동영상이 필요하면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요 1, 2단원을 잘 이해해야 된다. 나한테 왜 환청이 들리지? 1, 2단원이 내용적으로 어려워요. 1, 2단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미분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모호하게 극한을 정의해서, 뭐 가까이 간다가 뭔 말이야. 얘도 x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는 요런 꼴이에요. 요런 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랑 둘이 곱하면 값이 뭐가 될 거냐? 모르지. 모르니까 이제 얘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정형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일단 x분의 1에다가 얘는 루트 x 플러스 1분의 통분해 주시면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x 플러스 얘의 켤레를 곱해줘요. 얘의 켤레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x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얘 켤레 곱해줬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네. 그래서 얘 약분된다. xx 우리 0 되게 하는 xx 약분되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얘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복습해 온다. 했죠. 그래서